이게 단독이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안 팔아요? 하다 보면은 양도세 한번 계산해보고 나와도 야 이거 못 팔겠다 이렇게 되잖아. 내가 느끼는 게 그거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특이의 상황이 옆에가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경쟁적으로 물건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는 사람도 반대로 보면 1, 2주 사이에 한두 푼도 아니고 1, 2억씩이나 차이가 나버리면 붙겠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야 12월 중순서부터는 그래 초까지는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문의가 계속. 근데 저도 얘기 드렸잖아요. 워낙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오를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적응 기간도 없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어차피 폭등하는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건 뭐야 이거 따라가지고 붙지도 못하게끔. 그러니까 뭐 2, 3월 때는 폭락한다고 지금. 왜냐면 폭락한다고. 아 부동산이요? 네, 왜냐면 저 사는 사람도 없고. 사장님하고 나는 전문가잖아. 이제 사장님도 개업한 지 1년 넘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폭락한다는 말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맘때? 재작년에 안 나왔냐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폭락론자들이나 하락한다는 애들은 저도 지적한 얘기예요. 다 지적했던 건데 결론 자체는 정책들을 잘못 쓰잖아요. 정책이 좀만 받침했으면 작년 이후에 올 초부터는 꼬꾸라졌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얘네들이 자꾸 엇박자 나가잖아요. 자꾸 엇박자와 식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최근에 보면 저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뭐 듣는 얘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요. 일산에 투자한 사람들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급했어요. 근데 지금 조급할 이유가 있냐고요. 집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5채짜리 이거 큰일 났다. 뭐 세금도 세금이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장님이 고양시 뭐 덕양구에 있지만 지금 집 가격 보면 많이 올랐긴 하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만 올랐다 그러면 진짜 경계심을 막 가져야 돼. 그쵸.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지금 더더욱 그렇죠. 아니 나는 이제 서울에는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갔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올해 정책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 그 시장은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멈춰있지. 그렇게 막았으면 결론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렸으면은 그나마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졌냐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뉴스도 보면 최고가로 올랐잖아요. 이놈들은 손 들고 그냥 팔지 않을까 그 이야기인데 지금 팍팍 때렸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좀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장님하고 나랑만 생각해봐. 우리도 부동산을 하지만 1억 남았을 때 1가구 2주택자가 세금 얼마 내냐고요. 얼마 내냐고요, 진짜. 심하잖아요. 지금까지는 62%야. 내년에면은 72%인데 또 최고세율 또 3% 해가지고 75%라며 농어촌 특별세부 그런 거 붙으면 또 얼마예요? 그러면 3% 가산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42%에다가 45%, 한 65% 내겠네요? 1000만원에 6,500만원 내라면 내겠냐고. 내겠냐고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껏 내게끔 해야지. 이게 단독이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안 팔아요? 하다 보면은 양도세 한번 계산해보고 나와도 야 이거 못 팔겠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한두 개씩 팔더라고요. 진짜 팔았어. 근데 5채 있는 사람이 한두 개 파는 거지 두세 채 있는 사람들이 안 날리더라고. 이 표현은.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그거야. 정책을 잡으려고 했으면 잡았어야죠. 정책이 방향이 맞았다 그러면 지금은 잡았어야죠. 아니 나는 영상에 내가 기조가 바뀐 게 뭔데요. 나 원래대로 사장님한테 말하면요 작년 말부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하는 거마다 자꾸 엇박자 내잖아요. 시장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이 들이부었고 그리고 공급은 확 줄어드는데 물건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느낌을 피부로 느끼는 게 손님 와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아파트 있어요? 단독 있냐고. 단독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이 안 돼가지고 못 팔아드리고. 난 원래대로라면 사장한테 말한 것처럼 올 초에 꺾였어야 됐어요. 진짜. 근데 이게 올 초에 꺾인 게 아니라 올해 최고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정책이 책임져야죠. 2, 3월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문들마다 많아. 내가 사장님한테 나도 그 전문가 의견을 좀 구하는 거야. 사장님이 2, 3월에 떨어진다는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앞두고 네. 이 이상한 사장님 잘하시잖아. 내가 얘기해드리면 그렇잖아. 큰 선거 앞두고 부동산이 떨어져요?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떠나가지고 내가 사장님하고 나는 팩트로만 얘기하면 그 큰 선거가 2개잖아요. 내년 초만은 4월인가요? 얘들은 이슈가 뭐냐면 집값을 낮추는 걸로 공약을 걸었잖아요. 그럼 그게 맞추려면 이상하게 어떤 방법으로 맞춰보려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수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얘기나 해대니 지금 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다 썼잖아. 괜찮은가? 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초창기 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결과가 수반됐다 그러면 더 세게 나와도 우리들은 인정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장님이나 나나 정책 잘못 쓴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들 비판하는 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하고 많이 말했던 게 뭐예요? 여름서부터 자꾸 이상하게 하네 얘네들. 자꾸 이상하게 한대.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장에서는 얘 뭐야 얘네들 이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자니 이게 그냥 아니 다 똑같이 더불어 살자고 하면서 나는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 내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양도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게 1억 남기도 힘들지만 1억 정도 남았으면 60% 이상을 양도세라고 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팔면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올리잖아요, 종부세 올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종부세 내는데 나면 근데 안 되죠. 작사는 나겠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장님 대상 아니잖아. 보통 안 돼요. 시가로 16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저는 기준 시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16억 정도 돼야지 종부세 대상인데 자꾸 올린다는 얘기인데 낮게 되는데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야. 내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되게 웃기는 말인데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집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지를 많이 했잖아요. 집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왜 자꾸 이러지?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집 있는 사람도 반대하고 중요한 건 집 없는 사람도 지금 반대하잖아요. 결과로 못 나타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나는 선거로 나타난다고 봐요. 뭐하다 하는데 더 하겠지만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선거 끝나면 이제 대선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뭐 이 정책을 쓰면
안 그래도 정권 말기인데 시장에서 말을 듣겠냐고요. 서술 10%일 때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어떤 사장님은 1년 반 남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정권 말인데 어떻게 이 정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대본에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다음 정권은 누가 되느냐가 틀리겠지 또. 근데 저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봐요. 솔직히 저도 임계점에 다다를 했는데 그거를 좀 뭐예요. 그 융통성 있게 아무리 좋은 법도 한꺼번에 쓰면은 먹히냐고요. 법 취지는 하나하나만 따져보면 다 괜찮아. 그냥 나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야. 너무 양도세 막 때리는 건 좀 그렇고요. 몇 가지 안들 보면 공급 정책이 없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 내년만 기준으로 봐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대부분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도 옛날에 그런 걸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재산세 부담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재산세 부담.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그러면요. 오래 꺾였어야 됐어요.